안녕하세요. 바람영혼수선실 대표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르시시스트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많이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개념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처음 대면했을 때에는 오직 스스로의 생각과 직관에만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버틴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정신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져서 이런 대처 방법을 찾아볼 에너지나 여력도 그땐 없었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의 모든 수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어느 정도는 다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상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런 싸움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승산이 있는 사람인지 본인의 성향과 타고난 기운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나르시시스트가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데 당신이 자존감이 낮거나 순진한 영혼의 소유자라면 생각할 필요 없이 연락을 끊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외국의 심리학 논문들이나 다른 대처 방법에서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레이 락 방법을 사용하라고 제시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 무대응하며 지루하게 비추게 만들어 그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허용해 주지 않을 뿐더러 이미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상대를 재밌게 가지고 놀지 다 파악이 끝난 상태인데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색하지 않는 방법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생존 시간을 조금 연장시키거나 악한 영향으로부터 본인이 입는 정신적 데미지를 조금 낮추는 효과 정도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흔치는 않지만 나르시시스트에 맞서고자 가슴속에 정의와 공정, 선한 불길이 치솟으시는 분들이 존재하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내할 것.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약자로 인연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본인의 발목을 잡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나르시시스트에게 족쇄가 잡힌 형국이죠. 특히나 혈연으로 얽혀있을 경우 그 가스라이팅 정도가 더 심할 겁니다. 특히나 고도로 발달된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지적이고 정상적이고 선한 가면을 쓰지만 피해자 앞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인 착취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나르시시스트가 무한정 만들어내는 가십과 거짓말을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그 조직이나 주변 지인, 친척들 사이에서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병신 혹은 병자를 만들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내색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르시시스트는 이해해 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번 찔러봤더니 반응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 당신을 더 우습게 보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옳고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순간 인정하는 척은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그 다음날 당신에게 분명히 보복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따르는 기회주의자적인 시녀들과 이중 간첩들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들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중간자를 통해 상대를 괴롭혀서 재미를 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모를 다른 사람들 앞에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이간질하며 분탕질을 치는데요. 나르시시스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정신적으로 자아가 붕괴되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고 반정도 미쳐 있는데 이러한 정신병적인 인물들과의 싸움들도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멀리할 것.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통 불우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상대의 동정심을 사는 데 뛰어난 전문가들인데요. 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자신의 트라우마적인 상처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때 모성 본능이 높거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사는지 이해가 되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동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틋한 동정심이 드는 순간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들은 동정심을 지렛대 삼아 상대의 중심추를 자기 쪽으로 넘어오게 한 다음 상대를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부족한 면모를 다 들춰내고 가짜로 약점을 만들어내서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부러 싸움을 붙이면서 그 원인을 당신에게서 뽑아내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 안에서 피해자는 무기력감, 죄책감, 정체성 혼란, 깊은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을 인지하고 통찰해야만 이 옥죄어오는 유리 창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헤쳐나가줄 내 편을 만들 것. 나르시시스트 주변에는 기회만 엿보며 이득이 될 기회만 노리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루아침에 상대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시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그의 아래에서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정성이 남아있는 동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붙잡힌 처량한 존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슬픔과 무기력이 또한 자리 잡고 있지요. 어렵지만 당신의 그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그들 중 믿을 수 있을 만한 소수의 사람과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된다면 역으로 당신을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눈을 가려주고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정보들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설령 나르시시스트의 자녀나 아내, 직장에 있는 그의 측근 비서라도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심하고 상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약점을 쥐고 나르시시스트의 척추에 창을 꼽을 준비를 할 것. 저는 운이 좋게도 나르시시스트의 주변 인물들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목을 관통할 만한 모든 약점들을 쥐게 되었습니다. 보통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도착증이나 반사회성, 소시오패스, 연극성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고는 하지요. 이들은 자신의 약점들을 잘 숨기기 때문에 취약점들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애초에 타고나기를 비도덕적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거나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해왔기에 개인적인 위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한 분명한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가지고 놀며 방심하고 있을 시점, 즉 예상하지 못할 때에 상상하지 못했을 내용을 가지고 직접 대면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발록을 상대하는 간달프와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붕괴되는 다리에서 떨어지는 일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마와 같은 발록이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지요. 그가 가진 모든 약점들과 당신에게 가한 부도덕한 행위들을 명명백백 자세히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는 자세로 그의 악행을 가지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제 경험상 나르시시스트는 끝내 반성하지 못했지만 그는 얼굴이 벌개지며 두려워하였고 정서적으로는 갓난 아기로 퇴행하여 패닉 상황에 이르는 장면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고도로 진화된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쥐고 흔들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창을 깊숙이 찔렀다면 그 이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며 혹시나 있을 나르시시스트의 보복에 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본인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것. 이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가학적인 행동을 혼자서 감당해내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전문가나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참아낸다고 해도 그 감정들이 정말 당신을 아끼는 주변 가족이나 애인, 친구에게 엉뚱하게 분노의 화살이 향할 수 있는데요.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 예민해져서 날이 서 있고 억압된 분노 때문에 상대에게 비판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하나 때문에 당신은 물론 당신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처참히 폐허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는 성공할지는 몰라도 아껴야 할 나 자신과 귀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구되기가 힘들기에 적어도 저와 같이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전쟁이 끝났다 할지라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복수심으로 뒤에서는 그의 시녀들과 거짓말과 가십을 무한정 만들어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괴롭혔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악몽을 꾸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음속 상처와 흉터를 인정하는 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상처가 이 정도 자리 잡고 있구나 인정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신은 이 전쟁과는 무관하게 항상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태가 천박하기 짝이 없는 나르시시스트와는 달리 당신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따뜻하며 사랑을 알고 줄 줄도 아는 인간적인 사람이기에 스스로 밝은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범접하지 못할 귀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